커맨드 앤 클러스 나폴레옹에게 규칙 설명입니다. 자, 먼저 게임 준비부터 할게요. 먼저 시나리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시나리오를 일단 고릅니다. 자, 일단 이거 비메일로 할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도를 이렇게 놓고 요거대로 세팅을 하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산 있죠? 한 타일, 한 타일, 한 타일. 이런 식으로 먼저 다 지도 세팅을 하세요. 자, 이렇게 지형을 다 놨으면 다음 유닛으로 올 차례죠. 유닛은 이렇게 종류별로 미리 지포백으로 정리해 놓으면 편하고요. 자, 일단 먼저 하나 놓죠. 라인 보병 해당 유닛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놓으세요. 이렇게 비밀 세팅이 된 거고요. 자, 리더의 경우는 여기 있죠. 리더 이렇게 별표 없이 됐고요. 몇 개를 놓는가는 UF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프랑스는 4개가 많은데 포병은 3개고 영국같이 다른 국가들은 다 다르거든요. 보시면 5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UFO에 참고하시면서 이제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플레이어별로 방진 마크를 놓고요. 그러니까 방진표를 놓은 다음에 각각 숫자에 맞게 해체하고 주사위랑 승점표 마크 준비하고 시나리오 설정되어 있는 대로 장수수를 확인하세요. 그만큼 플레이어들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게임 세팅은 종료됐고요. 게임의 목표는 시나리오 설정된 승리 몇 프로 얻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승리 깃발 몇 개 얻기로 되어 있고요. 일부분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요. 승리 깃발을 얻는 방법은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유닛이나 리더의 전멸. 예를 들어서 이 유닛이 하나, 둘, 세 개째 죽고 마지막 4개째 죽었다. 그럼 영국이 승리 깃발 하나 들어갑니다. 아니면 리더가 죽었다. 이것도 승리 깃발 하나. 아니면은 시나리오에 설정된 특별 규칙입니다. 이걸 달성하면은 점수를 얻는 거죠. 이 게임에서 병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나뉘어요. 리더하고 유닛. 그러니까 리더를 제외한 모든 병력은 유닛으로 불리고요. 유닛은 보병, 밑에 파란색으로 줄쳐 있고요. 다음 기병, 노란색으로 줄쳐 있고 포병, 빨간색으로 줄쳐 있어요. 이렇게 나뉘고 중요한 개념이 구역이 있어요. 전장에서. 여기 잘 보시면 점선이 있죠. 중앙구역, 좌측구역, 우측구역. 그리고 카드는 전부 지휘카드라고 불리는데 지휘카드 두 종류 나뉘어요. 구역카드. 보시면 이렇게 구역들로 나눠져 있는 카드들이고요. 그 외의 카드는 전부 전술 카드예요. 게임의 진행 순서는 먼저 이동하는 플레이어부터 둘이 교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기 턴이 됐으면은 이 5페이지를 순서대로 다 진행하고 상대 플레이어의 순서로 진행하고 반복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지휘 페이지. 지휘 카드 한 장을 사용. 자기 핸드에 있는 지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공개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명령 페이지를 진행하는데요. 자기 사용한 카드의 내용에 있는 숫자만큼 유닛이나 리더에게 명령을 지정해요. 명령 지정은 뭐냐면은 그 유닛이 이동이나 공격을 하려면은 반드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지 않는 유닛은 이동도 공격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용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데 구역 카드의 경우는 이렇게 써있다시피 구역이 나눠져 있죠. 요것만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카드는 좌측 구역에서 여기서 하나, 중앙에서 2개, 우측구에서 하나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때 중앙에 점선 나눠진 지역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경우는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니면은 전술 카드의 경우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대로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이 총검 돌격은 보병 4개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지도상에 있는 내 병력 아무거나 4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카드 내용대로 보병만. 다음 아까 명령 페이지에 명령을 지정했던 유닛이나 리더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 주의사항은 먼저 모든 이동을 다 끝낸 다음에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을 안 하고 전투를 수행했다면 더 이상 이동을 못 하는 거죠.
이동할 수 있는 칸수는 UF에다 요약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보병은 한 칸 이동하는 공격 가능. 경보병은 한 칸 이동은 공격 가능, 아니면은 두 칸 이동한 다음에 공격 불가. 경기병은 세 칸까지 이동한 후 공격 가능. 중기병들은 두 칸까지 이동한 후 공격 가능. 도보포병은 이동을 하면 공격을 못하고요. 공격하고 싶다면 이동을 하면 안 되고요. 기마포병은 한 칸 이동한 후 공격 가능, 아니면 두 칸 이동한 다음에 공격 불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 유닛끼리는 절대 어떤 경우도 겹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불가능하고요.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 예외적으로 리더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리더분의 자세히 설명하고요. 지형의 영향도 있어요. 지형은 UF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어간 턴에 이동 정지되어 있죠. 이동 정지되어 있는 거는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한 지형이에요. 숲의 경우는 이동 불가하기 때문에 기병이 세 칸까지 이동할 수 있다가 해도 하나, 둘, 더 이상 이동 불가. 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이동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동할 수는 없는 지역도 있고요. 이동을 끝냈으면 다음 전투 페이지를 수행하는데, 전투는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명령 페이지에서 명령을 지정한 유닛만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동하고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했든 안 했든 공격이 가능한 거죠. 전투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근접 두 가지 나뉘어요. 일단 원거리부터 설명할게요. 원거리가 가능한 유닛은 기병을 제외한 모든 유닛, 그러니까 보병, 포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제한이 있는데, 그 유닛 주변에 적 유닛이 하나라도 있다. 걔는 원거리 전투를 못해요. 얘는 근접전밖에 못하는 거죠. 원거리 전투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유닛 지정.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는 걸 지정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 지정일 때 얘로 예공하고 얘로 예공하고 미리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얘로에 공격하겠다고 해서 요 처리를 끝내고 다음에 처리하는 거죠. 다음 유닛은. 자, 다음 거리 확인. 유닛마다 사거리가 있어요. 자, 요 옆을 보시면은 보병은 기본적으로 라이플 라이트 외에는 다 두 칸이에요. 기병은 한 칸이니까 원거리 안 되고요. 포병은 푸 5칸, 호스 4칸. 이거 새로 그러니까 만든 요약표인데 남은 블록 개수에 불리는 주사위 숫자에게 나뉘었고요. 이렇게 사거리가 지정됐으면 다음 조준선 확인. 그러니까 둘의 시야가 열려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시야를 막는 것은 유닛 리더 단독으로 있어도 막히고요. 지형도 지형표를 보시면은 가린데 있죠? 여기가 막아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 포병은 이거에 대해서 시야가 막힌 거죠. 이때 좀 애매하다. 그러면 면을 닿느냐 선을 닿느냐를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선을 닿으면 포병이 가능한 거죠. 중앙을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선으로 쭉 이어져 있죠. 그럼 여기 포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를 볼까요? 자, 칸수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리는 되죠. 그런데 이 두 지점의 중앙을 이으면은 중앙 이은선이 면을 지나가잖아요. 이게 아무리 조금은 지나간다고 해도 요거는 포격이 불가능한 위치예요. 시야에 가려서. 여기서 지형에 의한 시야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언덕에서 언덕 아닌 주변에 아군 하나를 넘어서 포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덕에서 언덕 아닌 애를 넘어서 포격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포병의 예외사항이에요. 보병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요. 자, 다음 공격력 확인. 주사위를 몇 개 굴리는지 기본적인 유닛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포병은 거리에 따라서 정확히 지정되어 있어요.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포병이 얘를 공격한다. 하나, 둘, 세 칸. 세 칸이면 2죠. 그런데 얘다.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이면은 1이죠.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보병의 원거리 사격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제자리에 하느냐, 이동하느냐. 그러니까 이동 페이지에 얘가 이동을 해와서 사격하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개수가 달라져요. 만약 이동을 하지 않았다. 블럭의 개수만큼 기본적으로 굴리게 되어 있고요. 이동해왔다. 그것의 절반만큼이에요. 여기서 올림 내림 계산이 또 있고요, 따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라인 보병엔 그냥 절반 굴림만 하거든요. 단 올림으로. 예를 들어서 블럭이 3개였다. 이동해와서 사격을 한다. 기본적으로 절반에서 1.5에 2개를 굴리게 되죠. 하지만 이동 안 하고 제자리에서 굴린다? 그럼 3개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계산이 복잡하시면은 여기 남은 거 숫자를 보시면 돼요. 라인 보병, 이동해서 원거리 공격할 경우 기본적으로 2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다음 카드 주사위 추가. 지휘 카드 중에서 전술 카드의 경우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주사위 1개 추가, 주사위 1개 추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적용될 경우 그만큼 추가한다는 거죠. 참고로 전투주사위 개수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블록 개수에 결정되지만은 거기에다가 병종에 따른 추가도 있어요. 경보병들은 전부 다 원거리에 플러스 1돼 있고 좀 좋으니까 중고병들이나 그 애들은 근접에 플러스가 먹죠. 기병도 마찬가지로 근접에 중기병들이 플러스 1이 있어요. 여기 표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는 계산할 것 없이 그냥 보셔도 돼요. 다음 지형 주사위 감수를 계산하는데요. 지형 유효표를 보시면은 전투 수정이 있죠. 해당 유닛이 해당 지형에서 연결된 공격을 할 경우 어떻게 되냐인데 안으로 뭐냐면은 보병 2 숲을 공격할 경우에요. 밖으로는 보병 2 숲에서 밖을 공격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얘가 얘를 공격한다. 보병이 숲 안으로 공격하는 거죠. 주사위 1개가 줄어들죠. 반대로 얘가 얘로 공격한다. 0이었죠? 숲 밖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위가 줄지 않아요. 이렇게 지형 보정을 하고요. 이렇게 됐으면 최종 결과로 전투 결과 처리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간단해요. 아까 계산된 만큼 주사위를 굴리는 거죠. 이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공격한 유닛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보병을 공격했는데 보병 마커가 나왔다. 그럼 보병 하나 죽는 거고, 기병이 나왔다면 기병 하나가 죽는 거고, 포병이 나왔으면 포병 하나가 죽는 거고, 원거리의 칼 무시고요. 깃발은 후퇴 결과.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공격을 얘가 얘를 했다. 보병 2개죠? 2개 죽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얘를 공격했다. 결과가 이거였다. 기병 하나죠? 기병 블럭 하나 제거. 당연히 이건 포병 공격했을 때고요. 얘가 얘를 공격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결과가 이랬다. 얘는 포병이고 보병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얘가 보병이다. 그럼 보병 2개 했을 때 보병 2개 죽음.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게 명중 확인입니다. 다음 단계. 자, 다음 후퇴 적용. 깃발 났을 때 후퇴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거죠, 이제. 이게 원거리 공격이고요. 자, 다음 근접 전투 설명이요. 일단 순서는 첫 번째 유닛 지정. 똑같이 원거리가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인접해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럼 끝까지 다 처리해요.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또 다른 애를 지정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거리랑 근거리는 딱히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접을 하고 원거리를 하고 근접할 수도 있고 근접, 원거리 할 수도 있고 원거리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런 구분 없이 그냥 하나씩 처리하는 거죠. 자, 다음 기병 선호태. 보병이 기병을 공격했다. 방어 기병은 기병 선호태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복잡하니까. 자, 다음 보병 방진. 반대로
기병이 보병을 공격한다. 이런 방지를 걸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제일 복잡하니까. 자, 공격력 확인, 카드 주사위 추가, 지형 주사위 감소, 전투 결과. 이거는 원거리랑 똑같아요. 주사위 개수 계산하는 거죠. 이때 단지 표를 근접 전투로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억할 예외사항이 프랑스 라인 보병은 상대 보병 공격할 때 주사위가 한 개 추가돼요. 자, 다음 명중 확인을 하는데요. 뭔가 다른 게 있죠? 이게 무조건 명중이에요. 여기 예외 빼고. 그러니까 밀리자나 라이플 라이트 이거는 칼 적용 안 됨이잖아요. 이게 빗나감이에요.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근육전투에서 얘가 예로 공격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게 3개 다 명중돼서 3개 제거인 거죠. 반대로 기병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왔다. 기병 마커는 없지만 요거 하나 있죠? 하나 제거.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다음 후퇴 적용. 깃발을 처리하는 거죠. 후퇴. 자, 다음 추가 전투 행동. 요거는 보병이나 기병이 근접 전투를 했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위치 확보는 보병 승리 시, 돌파 추가 근접 공격은 기병 승리 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승리라는 거는 내가 공격을 했다. 얘 유닛이 전멸을 하거나 후퇴해서 빠졌다. 그렇게 해서 공격 칸이 비잖아요? 이러면 승리예요. 이 상황에서 보병은 위치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얘가 쳐서 이렇게 됐다. 이동하고 끝. 이게 위치 확보고요. 반대로 기병의 경우. 자, 이렇게 얘가 얘로 공격했는데 얘가 이렇게 물러났다. 그럼 기병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돌파는 여기서 한 칸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병이 또 얘 규칙이 추가 근접 공격. 기병이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공격한 애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공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었다. 아까 얘로 공격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왔죠. 얘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또 한 번 더 물러나거나 전멸했다. 한 칸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추가 공격은 안 되고요. 여기서 이 추가 전투 행동은 선택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하기 싫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단 추가 근접 공격은 돌파로 한 칸이라도 이동해야지 가능해요. 다음 마지막으로 반격. 아까 승리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격을 했는데 얘가 유닛이 몇 개를 죽던지 간에 어쨌든 남아있다. 몇 개라도. 이러면 반격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얘의 블럭 숫자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블럭 4개니까는 4개를 다시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사망 확인. 이렇게 근접 전투를 적용해요. 다음 후퇴. 후퇴는 전투에서 상대방에게 공격받아서 깃발을 받으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깃발을 1개 받은 거당 아군 위치로 한 칸 후퇴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개 받았다. 이렇게 한 칸 후퇴하고요. 자, 다음 2칸 있잖아요. 뒤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자, 얘가 후퇴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2개 받았다고 하죠.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때 후퇴를 앞으로는 못하고요. 옆으로도 못해요. 반드시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후퇴 제한사항은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은 후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쪽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죠. 여기 아군 유닛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얘는 후퇴를 못해요. 얘는 깃발 2개 나왔다. 한 칸 후퇴하는데 한 칸 후퇴 못하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후퇴 못하는 칸 하나당 명중 하나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깃발 2개 받았다. 2개 제거죠. 3개 나왔다면 뭐 한 번에 3개 대가서 전멸될 수도 있고요. 이때 사기란 개념으로 깃발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내 유닛에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이 아군이 있을 경우에요. 이걸 지원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얘는 2지역에 아군이 있죠. 얘도 2지역에 아군이 있죠. 근데 얘가 공격했을 때 깃발 하나 무시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한 지역밖에 없죠. 얘 한 지역밖에 없죠. 그래서 무시를 못해요.
단 리더도 여기서는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두 지역에 아군이 있기 때문에 얘도 깃발 하나 무시가 가능해요. 두 번째, 리더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리더의 기능이 이건데 리더에 배속된 유닛은 하나 추가로 무시 가능해요. 다음, 유닛의 종류. 유닛 유효표를 보시면은 사기 기타가 있죠. 깃발 있는 거는 그만큼 깃발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나디어는 하나 무시할 수 있죠. 얘가 하나 무시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지원구가 있어요. 보루의 경우는 깃발 하나 추가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의 경우는 그라나디어이기 때문에 하나 무시, 리더가 있기 때문에 하나 무시, 두 지역에 아군이 있기 때문에 하나 무시해서 총 3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깃발 무시는 선택이에요. 내가 무시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만큼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깃발이 3개 나왔다, 아니 4개 나왔다고 해보죠. 3개는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때 2개는 그냥 맞고 2개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두 칸 후퇴. 후퇴는 이렇게 선택 가능해요. 다음 리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더는 단독으로 있거나 이렇게 같이 유닛에 부속돼서 같이 다닐 수 있고요. 부속되어 있는 경우 유닛을 이동한다. 계속 따라가요. 얘 또 활성화돼서 이동한다. 따라가고. 리더만 따로 명령을 내리고 싶다. 카드 중에서 요 바이콘 모자라는 게 모자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는 카드의 경우는 따로 리더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뭐 읽어보시면 있겠고, 3개 중에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3개 됐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뭐 리더만 따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 유닛은 따로 이동하고 리더는 3칸까지 이동해요.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리더는 유일하게 다른 유닛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닛이에요. 물론 적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단 한 지역에 같이 멈출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되고 지나가게만 가능. 이게 기본적인 리더 이동이고 여기서도 예외사항 리더가 있는 단독으로 있는 칸에 리더 유닛이 들어간다. 반드시 이동을 멈춰야 돼요. 얘는 더 이동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반대로 후퇴의 경우 얘가 후퇴 깃발 3개를 먹었다. 3칸을 후퇴해야죠. 하나, 둘, 한 칸 더 가야 되는데 리더가 있는 칸에 겹쳤잖아요. 여기서도 강제 후퇴 정지. 무조건 이 상태로 멈춰야 돼요. 그렇게 하고 리더의 기능은 뭐냐? 같은 지역에 있는 유닛에 배속된 유닛에 깃발 하나 무시 기능이요. 그리고 지도로 카드. 요거의 영향 2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세진 않는데 방진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거기서 설명하고 자 리더가 죽는 조건. 자 리더가 있는 유닛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맞아서 하나 이상이 죽었다. 근데 전멸을 안 했다. 이 경우에 공격 측이 주사위 2개를 추가로 굴려요. 이 결과 칼 2개가 나왔다. 전투에 얽혀서 리더만 죽는 거죠. 이 경우도 깃발 하나 상대한테 주고요. 만약에 공격을 했는데 유닛이 전멸했다. 리더 혼자 남았다. 이러면 공격치 주사위 1개만 굴려요. 역시 굴려서 칼이 하나 나왔다. 하나 굴려서 하나 나왔다. 이러면 리더 제거. 만약에 칼이 하나 나오진 않았다. 이 하나 굴린 거에서 얘는 3칸 이내로 후퇴해야 돼요. 뭐 1칸 후퇴할 수 있고 2칸 후퇴할 수 있고 3칸 후퇴할 수도 있고요. 여기 뭐 있어요? 만약에 리더 단독으로 있는데 공격을 했다. 이때 근접 공격이에요. 공격 주사위만큼 주사위 굴려서 1개라도 칼이 나왔다. 개수는 상관없어요. 1개라도 나왔다면 제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칼이 안 나왔다면 3칸 이내로 후퇴. 단 리더 단독으로 있는 곳에 원거리 사격 금지예요. 이때 이거 비심사적이라서 이게 금지됐다. 리더가 후퇴 못하는 경우에 예외사항 처리입니다. 자, 리더가 공격해서 후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적 유닛이나 지형에 의해서 막혀서 후퇴를 못하죠. 이러면 얘는 사망으로
저한테 점수 깃발을 주게 돼요. 그런데 지도 끝이라서 후퇴를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지도 밖으로 나간 게 돼서 상대에게 점수를 주지 않고 제거돼요. 리더 관련 규칙은 좀 더 많은데요. 이건 좀 예의적인 사항들이라서 한번 매뉴얼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투를 모두 끝냈으면은 마지막으로 바퀴 페이지로 해서 카드 한 장 받고 상대방 플레이어의 턴으로 넘어가서 쭉 진행해요. 요렇게 승점이 한 명이라도 목표에 도달한다. 중요한 건 턴 종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승점 6점이었잖아요. 비메이로는. 그 점수에 도달하는 즉시 게임이 종료돼서 그냥 그 플레이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다음 나폴레옹 시대 전술이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는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병 선호태. 보병이 기병을 공격했다. 이 경우에 기병이 선택할 수 있는 특수 규칙이에요. 뭐냐면은 자, 공격을 했습니다. 기병 선호태 기병이 한다고 한다. 이 경우에 보병이 한 공격은 근접임에도 이게 명중률에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격 굴렸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냥 맞으면은 3개 명중률에 3개 제거잖아요. 하지만은 기병 선호태를 했다. 칼이 무시돼서 하나만 맞는 거죠. 그리고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얘는 2칸 후퇴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없었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2칸 후퇴를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나 뭐 이런 경우나 후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도 한 칸밖에 후퇴 못하죠. 이러면 얘는 기병 선호퇴 못해요.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요. 기병 선호퇴는 선택사항이라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방진인데요. 방진은 이 게임에서 가장 복잡한 규칙이에요. 자, 방진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병이 보병을 공격했다. 내 보병을. 그럼 보병이 방진을 하겠다고 선택하면 돼요. 안 하면 그냥 맞는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상대가 내 지휘카드 중에 한 장을 무작위로 골라요. 이때 상대는 내용 확인을 하지 않고요. 이거를 방진표에 놓고 방진 마커를 그 유닛에 올려놔요. 이러면 얘는 방진 상태가 된 거죠. 방진 상태의 유닛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동 불가. 얘는 이걸 풀기 전에 이동을 못해요. 둘째, 지원이 있죠. 얘 주변 2칸에 유닛이 있으면은 깃발 하나 무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규칙이 무시돼요. 그러니까 얘는 깃발을 한 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깃발 나왔다? 그냥 맞는 거죠, 무조건. 단 지원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깃발 하나 무시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지원으로. 물론 그레나디어라서 하나도 무시할 수 있고 2개 무시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중요한 거. 전투 순서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방진 걸려있을 경우 기병이 보병 공격한다. 보병이 먼저 기병을 공격하고 단 주사위 하나로 굴려서 얘를 공격하고요. 다음에 기병이 보병을 공격해요. 이때도 하나로 무조건. 이때 예외사항 또 하나. 얘가 깃발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하나 굴린 거에서 깃발이 나왔다. 무조건 후퇴해야 돼요. 기병은. 그리고 다음에 또 얘가 기병이 공격한다. 마찬가지로 보병이 먼저 하나를 굴리고 얘가 하나를 굴리고예요. 그런데 방진 걸렸을 때 이 예외 규칙은 기병에만 적용돼요. 보병이나 포병이 공격한다. 정상적으로 다 그대로 주사위 굴리게 돼 있어요. 얘는 4개 그대로라서 4개 다 굴리고요.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못 굴려요. 반격으로. 그리고 뭐 무조건 당연히 깃발도 다 맞게 되고. 리더가 중요성이 있다는 게 여기서거든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얘는 깃발을 나왔을 때 안 맞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리더가 붙어 있어야 돼요. 방지는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 페이지에서 명령을 지정할 때 주변에 기병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러면은 명령을 내릴 때 나 방진 풀겠음. 이렇게 해서 카드를 돌려받고 얘는 방진이 풀린 거예요. 전투 중에 이렇게 있었다. 나 공격을 했다. 물러났다. 이 상태에서 방진은 못 풀어요. 일단 명령 내릴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진에 걸려있는 카드는 내가 아무 때나 볼 수는 있어요. 이 내용을. 단지 사용하지 못할 뿐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휘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드 중에서 보면은 내 지휘능력에 따라서 뭘 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5장이었을 때 방진을 하나 건다. 하나 빠지는 거죠. 그리고 방진 불가능한 조건이 기본적으로 2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핸드의 카드가 방진을 너무 많이 걸어서 2장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못해요. 또 하나, 건물 마루 불가돼 있죠, 방진이. 여기서 방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방진 규칙이 하나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방진에 걸었을 경우 주사위 1개만 못 굴린다 했죠. 그러니까 보병이 모든 고객이 하나밖에 못 굴리고 기병도 방진 걸린 보병한테 하나밖에 못 굴리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느리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기병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병의 공격 주사위가 늘어나잖아요. 이 증가가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최대 1개밖에 못 굴리는 거죠. 단 지형 효과로 줄어들어서 못 굴리는 경우는 가능해요. 이 경우에 얘가 하나 이렇게 공격한다. 하나 굴리죠. 이렇게 되면 지원 효과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하나도 못 굴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서로 못 굴려요. 보병이 수프로 공격하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합 공격 규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포병이 특정 적을 공격 가능할 때 그 유닛에게 따로 공격이 가능한 보병이나 기병이 있다. 근접 공격만이에요. 이 경우에 이 주사위를 따로 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합쳐서 굴리는 거예요. 얘로 이렇게 연합 공격은 안 돼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둘 다. 근접 공격, 근접 공격. 이걸 왜 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거리 공격은 이게 명중이 안 되죠. 그래서 4개는 여기 명중이 되고 3개는 이게 명중이 안 되게 되는데 한 번에 굴린다. 7개를 한 번에 굴려서 칼이 2개 나왔죠? 이것도 명중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 명중. 그래서 한 번에 전멸시킬 수 있죠. 따로 굴렸을 때 이렇게 나왔었다. 2개는 명중인데 하나가 명중이 아니죠? 살아 돌아가게 되죠. 또 하나 있는 거는 먼저 굴려서 후퇴시켰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포병은 공격력이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연합 공격은 근접 공격 하나 플러스 포병 마음대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얘는 이 포병이 공격 가능하고 이 포병도 공격 가능하죠. 이걸 다 합치는 거죠. 3개, 4개, 4, 3, 2, 2개 이렇게 9개를 한 번에 굴리게 돼 있어요. 화력이 그만큼 한 번에 다 굴리는 거죠. 단 이건 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했으면은 당연히 또 추가로 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합 공격에 하나 예의 규칙이 또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방진이나 카드에 의해서 방어자 공짜를 먼저 공격했을 경우에 후퇴해버린다. 방진 선언했던 모든 포병까지 공격기를 잃어요. 자, 무슨 소리냐? 기병이 이 포병 공격한다. 그리고 방진을 걸었다. 방어자가 방진 걸었죠? 이 경우에 당연히 방진이기 때문에 보병의 기병을 먼저 공격해요. 얘가 공격했다고 해도. 이때 만약에 후퇴를 한다. 여기 연합 공격 걸었던 것까지 전부 다 못 굴리게 돼요. 단 방진은 무조건 기병 보병 하나씩 못 굴린다 했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를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연합 공격이에요. 1개, 4개, 2개 이렇게 해서 7개 굴리게 돼요. 공격으로. 마찬가지로 이 방진도 똑같아요. 하나밖에 못 굴리지만은 포병이 있었다. 연합 공격으로 더 많이 굴릴 수 있는 거죠.